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패키지 활용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로 내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란 자료를 많이 모아 놓은 것이고요. 자, 데이터라는 단어랑 베이스 기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것을 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었고요. 자, 많은 자료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을 비교할 텐데요. 파일 시스템은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파일을 별도로 갖고요. 각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데이터 파일을 검색, 삽입, 삭제 및 수정할 수 있는 루틴을 가져야 하겠고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 같은 커다란 문제점이 이제 야기가 되는데요. 자, 데이터의 종속성은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데이터의 구성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변경할 때는 자연히 이것을 기초로 한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종속성이 있는 거죠. 자, 인덱스된 순자 파일 구조로 정의된 데이터를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순자 파일 구조로 접근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과 전혀 다르므로 이 파일을 접근하고 있던 모든 응용 프로그램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교무과에서 학생과에서 장학과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파일이 동일한 내용인데도 서로 각각 갖고 있고 포맷도 다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수정된 내용을 뭐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휴학을 했거나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데도 동일하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 되겠죠. 자, 데이터의 중복성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어떤 기존의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구조만 다르면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복된 파일을 관리하고 유지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의 독립성은 논리적 데이터 독립과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데요.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데이터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고요. 자,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을 동반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긴 논리적, 여긴 물리적이죠.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특성은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인데, 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실시간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접근 못한다면 자,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겠고요. 자,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떤 휴학한 학생 또는 퇴사한 사람 이런 사람의 그 정보가 계속 일하는 걸로 돼 있고 계속 학교 다니는 걸로 돼 있다면 잘못되겠죠. 자, 동시 공용 한 사람만 한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 가능해야 하겠고요.
자, 내용입니다. 주소가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은 주소에 의해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데이터 언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의 통신 수단이 필요한데요. 그때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그 정의를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일단 컴파일되고 여기에 따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면 사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제공이 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자와 DBMS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자, 데이터 제어는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올바르게 공용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기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사용자는요, 일반 사용자 먼저 보면 보통 터미널에서 지리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사용자들로, 접근 목적은 데이터의 단순한 검색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응용 프로그래머는 일반 프로그램 언어들 있죠. 이런 것과 같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 조작어, 즉 데이터 부속어를 삽입시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사람으로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들이겠고요.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좀 보면요.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논리적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관점에서 물리적 구성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물리적인 구성 요소는 비트, 바이트, 블락, 실린더 뭐 이런 것들이고요. 논리적 구성 요소는 객체가 되겠고요. 객체 또는 엔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표현하라는 유형, 무형의 객체로서 서로 구별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좀 보면 3단계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 언어, 그 다음에 데이터 언어를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3단계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정의, 즉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으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구분이 됩니다. 외부 스키마는 개개 사용자 단계로서 개개 사용자가 보는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이고요. 자, 개념 스키마는 하나의 개념 스키마가 있는데 개인의 모든 관점이 종합된 범기관적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합니다. 자, 각 기관에서의 비유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의 비유고요. 그 부서를 합한 그 전체적인 기관에서의 비유고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방법을 명세한 것이 내부 스키마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 모델입니다.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는 중간 과정,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자, 계층 데이터 모델은 컴퓨터 용량과 사용 시간에 따른 가격에 비해 효율이 우수하고요. 저장 방식이 효율적이고요. 고성능이고요. 데이터는 거꾸로 세워놓고 나무 구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은 이렇게 퍼져가는 거, 이렇게 퍼져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요, 데이터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계층 데이터 모델의 단순 구조는 오히려 단점인데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트리 구조가 아닌 그래프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그러한 모델이겠고요.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이 가장 중요하죠. 다른 모델과는 달리 통일적이고 단순한 데이터 구조, 즉 릴레이션과 수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합니다. 자, 애트리뷰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어.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애트리뷰트고요.
자,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된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입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의 등장 배경 보겠고요. 자, 정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수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가? 장단점은 무엇인가? 종류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MS의 등장 배경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은 자료 중복과 자료 불일치의 어떤 문제점에서부터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 일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자, 파일 처리 접근 방식은 꼭 같은 정보가 여러 군데 되풀이 되고 대학교에서 학생의 전화번호가 바뀔 때 동일 학생의 정보가 여러 부서에 중복이 저장되면 부서마다 다른 정보가 저장이 돼서 자료 불일치의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자료 처리를 쉽게 할 수 없어요. 파일 처리 접근 방식은 파일에 있는 자료를 보거나 파일에 자료를 넣으려면 주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상당한 수준의 훈련, 프로그램 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데 예를 들면 SQL, 액세스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 자료의 고립 문제가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자료가 여러 군데 되풀이되는 자료의 중복 문제, 자료의 불일치 문제 등이 동반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BMS의 정의인데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입니다. 자,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이고요. 자, DBMS의 특징은 자료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료의 불일치 문제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료의 무결성, 자료의 불일치와 자료의 무결성의 차이는 자료의 불일치는 자료의 무결성을 깨게 되는 거고 자료의 무결성은 자료에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료의 불일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경우에 자료의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 동시 접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여러 프로그램 또는 사람이 같은 시각에 바꾸려고 할 때 파일 처리 접근 방식에서는 자료 값이 잘못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안 문제도 걸립니다. 파일 처리 접근 방식은 파일별 접근 제한으로는 정교한 자료 보안이 어렵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자료를 한 군데 다 보관하고 자료의 보안을 쉽게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DBMS의 필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조작, 제어가 바로 DBMS의 필수 기능인데요. 정의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기능이고요. 조작은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검색의 처리를 위한 기능이고요. 제어는 자, 데이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 보안 및 권한 검사 병행 수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DBMS의 장단점 중 장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성과 불일치가 감소되었고요. 시스템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표준화를 시행하기가 쉬워졌고요. 보안이 향상되었고 무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조직체의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양한 유형의 고장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동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단점 볼게요.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입 비용이 들고요. DBMS 자체의 구입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직원들의 교육 비용도 많이 소요되게 되었고요. 비밀과 프라이버시 노출 등의 단점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클 때, 오버헤드가 너무 클 때, 응용이 단순하고 잘 정의되었으며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엄격한 실시간 처리 요구사항이 있을 때, 데이터에 대한 다수의 사용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DBM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5번째 DBMS의 종류입니다. 자, 계층형 DBMS가 있고요. 트리형이라고도 해요. 네트워크형 또는 망형 DBMS 있고요. 관계형, 제일 중요하죠. 관계형 DBMS 있고요. 객체 지향형 DBMS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층형 또는 트리형 DBMS 볼게요. 1960년대 후반에 최초의 계층 DBMS가 등장했는데 IBM 회사의 IMS라는 DBMS였어요. 자,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계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DBMS였고요. 계층 데이터 모델은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의 특별한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장점이요, 어떤 유형의 응용에 대해서 빠른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제공했고요. 단점이요, 어떻게 데이터를 접근하는가를 미리 응용 프로그램에 정의해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각각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했고요. 자, 레코드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레코드 구조를 변경하기가 어려웠었고요.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형 또는 망형 DBMS인데요. 1960년도 초에 찰스 바흐만이 하니웰 이라는 회사에서 최초의 네트워크 DBMS인 RDS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레코드들이 노드로, 레코드들 사이의 관계가 간선으로 표현되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자, 네트워크 DBMS에서도 레코드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레코드 구조를 변경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자, 관계형 DBMS인데요. 1970년에 EF 카드라는 분이요. 자, IBM 연구소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IBM 연구소에서 진행된 시스템 R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진행된 잉그레스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장점이요. 모델이 간단하여 이해하기 쉽고요.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명시하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DBMS가 결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계형 DBMS는 MS SQL 서버, 오라클, 사이베이스, DB2, 인포믹스 등인데, 자, 현존하는 그 DBMS의 거의 90% 정도 이상이 관계형 DBMS라는 거. 관계형은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설명할 때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이제 3요소인데요. 구조가 바로 여기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을 가장 먼저 만들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DBMS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지향형 DBMS입니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인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이 등장했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장점이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그룹화하고 복잡한 객체들을 이해하고 싶고요. 유지 변경이 쉽습니다. 자, 온토스, 오픈DB, 잼스톤, 오브젝트스토어, 자, 벌센트, OS 등 굉장히 많은 객체지향형 DBMS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살펴보죠. 일단 정의 기능이 있고요. 조작 기능이 있고요.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정의 기능은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현된 하나의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여러 사용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합니다. 자, 조작 기능이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요.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어 기능이요. DBMS는 공동 목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해 항상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정의 조작 제어 줄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데이터를 공용하고요.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고요.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고요. 데이터의 보안이 보장되고요. 표준화가 되었고요. 전체 데이터 요구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단점이요. 운영비의 증대, 자료 처리의 복잡한 예비와 회복, 시스템의 취약성이 또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